자, 이제 비과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1세대 구성하셔야 되고 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 되겠죠? 부속 토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 이렇게 돼 있죠. 2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 조정대상적 인연 거주 해야 되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과세라는 것은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는 아니죠. 그죠?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받는 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이고 and 뭘 해야 돼요? 보유도 2년 해야 돼요. 거주 2년. 그러니까 이 세 개 조건이 동시 충족이 되었을 때만 뭘 한다? 비과세란 말 쓰는 거죠. 그러니까 1주택이어도 2년 보유 못하면 비과세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개 동시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세대 구성하셔야 되고, 집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유를 2년 하시면 돼요. 이게 원칙이죠. 그죠? 이 원칙에 뭐가 있다? 각각 예배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대 구성의 기본적 원칙인데 거기에 예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이 두 개인데 하나 있었는데 두 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예배가 있고, 보유를 2년 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 해서 각각의 원칙과 예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시험은 당연히 예배에서 주로 시험을 내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1세대. 일단 세대 구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세대 구성. 그럼 1세대가 되려면,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은 거주자여야 됩니다. 거주자. 그러니까 거주자만 세대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우리 세법의 거주자는 뭘 말한다겠죠? 우리나라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를 둔 자를 말합니다. 이 말은 거주자가 아닌 자는, 즉 비거주자는 세대 구성할 수가 없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 거주자만 세대 구성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러분 다행이네. 나는 거주자 맞아. 그래서 세대 구성할 줄 알았더니 안타깝게도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있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 이게 뭔 얘기예요? 나는 거주자만 되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 세대 구성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마이 갓이죠.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네. 자, 그럼 만약에 법이 이렇게만 돼 있어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로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하는데 이렇게만 돼 있다. 그럼 배우자가 없으면 세대 구성이 안 된다라고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어떤 분이 나이가 연세가 70이신데 자연인으로 속세를 떠나기로 했어. 근데 집을 50년 보유해서 팔라고 했더니 집 50년 보유하셨는데 비과세 안 됩니다. 왜 그랬더니 세대 구성이 안 되신데 왜요? 근데 배우자가 없답니다. 배우자가 혼자 사신 거야. 그럼 이분은 꿈이 마지막 소원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비과세 한번 받아보고 하는 게 꿈인데, 그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70에 다시 결혼을 하셔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지만 그에 대한 예외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나이가 몇 살 이상이면 돼요? 그렇죠. 30세 이상이시면 됩니다. 나이만 30 넘으면 무조건 1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이때 우리 세법에 나오는 모든 나이는 다 여자들 나이라 했죠. 여자들 나이가 뭐예요? 이런 거라 했잖아요. 너 몇 살이? 40살. 나도 40살인데 우리 둘이 친구하자고 친구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누나 친구예요. 왜요? 만으로 얘기한 거죠. 여자들은 만으로 나이를 줄이려고. 그죠? 생일 안 지나 2살 뺀 거야. 그죠? 그럼 안 되죠. 만 나이로 30 이상이 무조건 세대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이혼하신 경우죠. 자, 이건 뭐예요? 있다가 없는 거잖아요. 돌아가셨거나, 그 다음에 이혼했으니까 원래 배우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현재 없는 거지. 근데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들은 경력사원들이죠. 경력사원들. 누구 말대로 마일리지가 있어. 한번 갔다 온 마일리지가 있다가 없으신 거니까 일평생 1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뭐다? 1세대로 인정한다. 그죠? 자, 심지어 배우자는요, 우리가 이혼하면 원래 별도 세대잖아요. 근데 이혼했는데 같이 살고 있어. 그럼 뭘로 봐? 동일 세대로 봅니다. 이혼했는데 같이 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건 동일 세대로 본다는 얘기지. 왜요? 자, 이혼을 우리가 왜 합니까? 너랑은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로 숨을 쉬는 것도 싫어. 이렇게 싫어. 그래서 이혼했는데 같은 집에 같이 살아. 위장 이혼한 거죠. 실제로 세금을 포탈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법은 네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혼했어도 법률상 이혼했어도 뭘 하면 같이 살면 뭘로 본다? 동일 세대원으로 보겠다.
그죠? 그래서 막 추적을 합니다. 실제 세금 체납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와이프 앞으로 전부 다 증여 같은 거 해놓고 등기 넘겨둔 다음에 본인 세금 체납했는데 그리고 이혼해버려. 그죠? 그렇게 세금을 떼어먹으려는 사람이 많거든, 의외로.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금액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소득. 그 소득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그럼 나 알바해서 한 달에 50만 원 벌어 이건 아니고요. 이 법에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 기준을 평균 1등부터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서 100분의 40 이상이니까 뭐요? 그 40등 이상에 해당하는 그 최소 40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소득이 있을 때 그게 뭐 얼마나더라? 179만 원인가 180만 원, 200만 원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서 그 세부적인 얘기는 필요 없고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냥 국민기초소득세법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 중에 100분의 40 이상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토지와 주택을 유지 관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된다. 이게 지문이거든요. 이거를 내는 경우 거의 없고요.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냥 소득 어쩌고 나오고 길게 나오면 정답이다. 그럼 끝나는 거야.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미성년자를 세대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미성년자. 당연히 없죠. 미성년자가 세대 구성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2살짜리 집 사주고 2년 있다 팔면 비과세? 말이 안 되죠. 원칙은 안 돼. 근데 단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으로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결혼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있다. 얘가 유치원 남자애가 유치원 졸업반인데 1살 연상 누나랑 결혼했어요. 둘이 유치원 때 둘이 눈이 맞아 사귀었는데 여자 집안에서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나중에 책 잡히면 안 되니까 유치원은 졸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년 기다려가지고 누나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얘는 유치원 졸업반인데 둘이 결혼한 거죠. 그럼 누가 있어? 배우자가 있잖아. 배우자. 그죠? 배우자 있어. 상투 틀면 어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원칙과 예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394페이지 보시면 3번에 1세대 1주택 이게 나와 있고요. 거기 길게 나오는데 지금 안 읽어도 되고요. 거기 양가로 1번에 1세대 요건 동그라미 1번 원칙.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거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이혼했어도 같이 살면 동일 세대원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제 부모님, 제 자식, 제 형제, 자매, 처남, 처제, 장인, 장모님 전부 다 같이 살고 있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395페이지 예외 나오죠. 동그라미 2번 예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기억?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몇 살? 3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니은에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경우 경력사원들, 그죠? 그리고 디귿 길잖아요. 그죠? 길게 나오면 정답이에요. 근데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무슨 뜻이에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단 예외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기본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가 이제 1세대가 이런 식으로 세대 구성이 되면 집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나. 1주택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1주택. 그래서 1주택 그렇습니다. 자, 1주택은 주택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보시면 주택은 부속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 받습니다. 부속 토지. 근데 토지는 무제한은 아니고 도시 지역은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밖은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택 부속 토지는 무조건 주택의 부속 토지니까 비과세 준다. 그러면 대지 10,000평이 나대지잖아요. 그럼 세가 엄청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집 20평짜리 지어놓고 2년 있다 팔아. 그러면 얘는 주택 부속 토지니까 너는 비과세래요. 대한민국에 세금 내서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죠. 이렇게 땅이 있어. 그럼 여기다 집을 짓게 되면 이 토지는 얼마까지만 비과세 준다는 거예요. 요 바닥 면적의 도시 지역은 5배까지, 도시역 밖은 10배까지만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배, 10배. 이것도 자주 언급이 된 얘기들이죠. 이 부분은, 밑에 부분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1주택은, 주택은 여러분이 주택을 판단할 때,
얘가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요,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 중에 뭘 가지고 판단한다 했죠? 그죠? 사실상의 용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용도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외가 나온 거죠.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특례가 있어요. 그 1주택 특례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특례. 첫 번째가 뭐예요? 일시적 2주택. 이건 실제 실무적으로 많이 있는 얘기죠. 그죠? 전에 얘기 뭐예요? 자, 여기 집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집을 팔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로 집을 샀어요. 신규로. 이런 얘기지. 자, 이거는 실무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자, 집이 2개인데 하나. 기존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를 샀어요. 새로. 그럼 집이 2개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자, 잘 모르면 기존에 있던 집을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존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 집을 하나 샀다? 그럼 어느 집을 팔면 돼요? 기존에 있던 이 집을 팔면 돼요. 그럼 얘를 먼저 팔면 현재 얘가 몇 주택인데 1세대 2주택인데 몇 주택으로 봐준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얘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한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틀립니다. 왜?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 왜? 지금 얘가 뭐예요? 집이 2개인데 얘를 먼저 팔면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비과세는 언제 비과세가 된다? 1세대 1주택이.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그렇죠. 2년 이상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2년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주택으로 본다. 그러던가 아니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적용해봐서 얘가 만약에 뭐까지 했으면 2년 보유까지 했으면 뭘 받고 비과세가 되는 거고 만약에 보유권 충족을 못했으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규정을 적용한다 일단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얘기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다? 이 집을 사고 몇 년 이상 지나고 그쵸?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얘를 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집을 산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안에 팔면 된다? 3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얘가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존 집을 사고 1년 지나니 안 지나고 사면 혜택이 없습니다. 1년 반드시 지나고 사야 되고요. 그리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만이 뭐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조건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얘가 기존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새로 산 집도 조정 대상 지역을 샀어요. 그때는 종전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그리고 새로 산 집에 1년 안에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뭐라고요? 서울의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서울의 집이 하나 있는데 1년 지나고 또 어디 걸 샀어? 서울에 있는 집을 또 산 거예요. 그럼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러면 새로 집을 산 날로부터 기존 있던 집을 몇 년 안에 팔아야 된다고요?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 산 집에 1년 안에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혜택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요자한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 규정이 최신권이가 이런데 실무적으로는 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요거 보고 1년 안에 팔아야 된다고 무조건 얘기하면 안 돼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왜? 요게 새로 산 집이 1년 안에 팔아도 되는 경우 있고 2년 안에 팔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3년 안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다 틀려요. 조금씩. 왜? 그 새로 산 집을 언제 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이게 언제 샀나?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최근에 개정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요거는 2019년 작년 12월 16일 이후에 사신 분. 그러니까 새로 집을 샀는데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새로 집을 언제 샀어? 작년 2019년 12월 16일 이후, 12월 17일에 샀어. 그분들은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근데 내가 새로 산 집을 12월 16일 이전에 샀어. 그러면 그분이 2년 안에 팔면 돼요. 이 틀려요.
그 다음에 또 이 집이 2018년도 언제더라? 8월 8일이네. 8월 3일인가? 그 전에 했다. 또 그럼 9월 며칠. 또 이거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산 집을 언제 샀느냐 날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막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포기했는데 1년 아니라 원래 2년인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지금 개정된 건 1년이니까 1년으로 알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기 힘든 거야. 왜? 그럼 저기다 가로치고 이 집을 언제 샀다 이런 거 다 그걸 기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일반적인 경우는 뭐다? 사고 몇 년 지나고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종전주택을 몇 년 안에 팔면 된다? 3년 이내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근데 조정일 때는 몇 년? 1년. 이때는 둘 다 조정일 때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로 조정 대상이 아닐 때는 뭐다? 그때는 그냥 원래대로 3년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둘 다 조정 대상이 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 집을 팔면 된다. 그런 얘기고.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1년 지나고 신규 주택하고 3년 안에 종전 걸 팔면 1주택으로 봐주고 조정 지역일 때는 1년 안에 사고 1년 안에 전입까지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얘도 일반적인죠. 우리가 그러면 집이 하나 있어. 이렇게 집이 하나 있는데 얘가 뭘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 집이 두 개 된 거죠. 뭐 팔아라는 얘기야? 기존 집을 파는 거. 원래 있던 집을. 원래 있던 집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주택 등기는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순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몇 년 안에 팔아라 이런 게 있고 어떤 애들은 그런 게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걸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러분 집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래 있던 집을 팔면 돼요. 근데 얘는 기간 제한 없어요.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건 없고 그냥 기존 집을 무조건 팔면 돼요. 근데 하나 조심할 게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 강의를 하다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걸 유심히 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오셨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기 지인이 이런 케이스인 거야. 원래 집이 하나 있었는데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의 집을 팔면 되는데 기존 집을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열심히 들어가 지인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러니까 너 지금 그 집 몇 년 보유했네. 10몇 년 됐지. 야 그럼 걱정 없다. 야 너 그거 팔아도 그냥 비과세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큰일 납니다. 왜? 이 실무는 좀 다릅니다. 실무는 사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집이 하나만 괜찮은데 1주택이면 상관없는데 2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그 중에 이 혜택을 보는 건 하나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집이 세 채인데 자식 3명한테 하나씩 상속을 해줬어. 3명 다 상속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 1주택 특례 혜택을 보는 그 중에 한 명만 혜택을 봅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보유기간 제일 긴 거 받은 사람 아니면 거주기간 제일 긴 거 받은 사람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건 실무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다? 그냥 쓸데없이 누구한테 가서 상담 같은 거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코가 석전데 무슨 상담을 해줘.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보면 또 그죠? 괜히 또 세법 배운다고 해가지고 세무사 하긴 우리가 공부 좀 하면 남들이 보면 우리가 법무사인 줄 알아요. 그죠? 변호사인 줄 알고 왜 민법 얘기하고 있어 막 서로 그죠? 변호사 같죠. 그죠? 그 다음에 공시법 얘기하면 법무사 같기도 하고 세법 얘기하면 세무사 같기도 하고 근데 내용은 전혀 아는 게 없죠. 지금 미치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실무적인 건 이거 나중에 수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존의 집을 먼저 팔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동거분양 혼인이 나옵니다. 자, 동거분양이란 말은 동거분양이니까 뭐예요? 부모님을 자식이 모시겠다 합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인은 말 그대로 결혼해가지고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두 개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죠. 이건 두 개 특징을 잘 보세요. 얘네들은 특징이 집이 두 개인데 이게 무슨 투기 목적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모시려고 따로따로 살다가 자녀가 부모 집에 합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두 개 된 거지 투기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도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혜택을 어떻게 주느냐? 자, 기존의 대부분 집들은요. 기존에 있던 집을 먼저 파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자, 기존의 일반 주택, 종전주택을 판다는 뜻은 뭐예요? 본인 앞으로 집이 두 개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또 하나 샀어. 그럼 원래 있던 집을 먼저 팔면 돼. 이게 성립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집은 두 채가 맞는데 명의가 각각이잖아요. 부모님 명의로 하나 돼 있고 자녀 명의로 하나 돼 있고 남편 명의고 부인 명의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합가잖아요. 합가. 그죠? 합가. 그러니까 얘는 각각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집을 먼저 팔아서 성립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합가는요. 합친다는 얘기죠. 한 집으로. 근데 이 집이 어느 집으로 합칠지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부모님 만약에 집 법에 부모님 집을 먼저 팔아야 된대. 부모 집을 먼저 팔면 1주택 혜택을 준대. 그럼 부모님 두 분이 4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자녀는 18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자기 와이프하고 애 둘하고 넷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40평 집을 팔고 그 자식 집이 18평짜리 임대 아파트 이사 가셔서 6명이 알콩달콩 흥분의 가족처럼 살아라. 진정한 가족은 이런 거다. 옷깃을 스치면서 가족 살을 부대끼면서 산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10년 합친 날로부터 10년 안에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줍니다. 뭐라고요? 10년 안에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그랬고 여기는 혼인은 5년이에요.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뭐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29회 때 사실은요 이 1주택 특례만 가지고 지문을 오지선다에 내기가 힘들어요. 왜? 지문이 너무 많아요. 지문이 너무 길어.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보통 시험에 그렇게 안 내는데 29회 때 시험이 왜 나왔냐면 이 두 개만 묶어서 박스로 시험에 나왔어요. 이 두 개만. 왜요? 얘가 원래 10년 했다가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 당시 개정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정된 거 내용 해서 묶어가지고 가로치기로 시험을 냈어요. 가로치기로. 5년, 10년. 근데 5년, 10년만 되면 가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물론 썰렁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동거봉양은 동거봉양 뜻이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모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이 사고 쳐서 20살에 결혼, 20살에 애를 낳았어. 20살에, 20살에. 그죠? 20살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아들 낳는데 이놈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사고 쳤어. 그래서 걔도 20살 되자마자 결혼했어. 그랬더니 뭐래요? 자기가 이제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겠대. 동거봉양 하겠대. 몇 살인데, 나 지금 몇 살인데? 40인데, 동거봉양 하겠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나이대로 혜택을 주는 건 기본적으로 몇 살부터 준다? 60세부터 줍니다. 60세. 자, 60은 뭐라겠어요? 전에 말했듯이 60이란 나이는 경제적 나이를 말하는 건 육체적 나이를 말하는 거 아니라 했죠? 육체적인 지금 60은 옛날하고 달라서 청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시골 가면 60이면 청년회장이에요. 청년회장. 그죠? 그리고 이장님 하시려면 최소 70은 되셔야 이장 한다니까. 60 먹은 사람이 이장 나오면 형들이 뭐라 그래요?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부터 권력의 눈이 얻어가지고 이장을 넘본다고 이런 욕을 먹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60이 은퇴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부모님 두 분이 다 60이 넘으셔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둘 중에 한 분만 60이 넘으셔도 되는 거야. 왜? 만약에 두 분 다 60이 넘어야 된다. 그러면 두 분이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그죠? 그러면 와이프가 60 될 때까지 기다리면 나는 72세네. 그럼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한 분은 60세 미만이어도 상관이 없다 해서 걔까지 묶어가지고 가로치기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얘는 합친 날로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 여기는 뭐야? 혼인은 동거한 날 아니고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거분양은 10년, 혼인은 5년 안에 어떤 거요?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다 일반 주택 파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딱 보시죠. 나머지는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 396페이지 양도세 1주택 해놓고 오른쪽 397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예배 나오죠. 1세대 1주택 특례. 그래서 기억번에 A번 딱 봐도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거 설명한 거도 이거. 엄청 길잖아요. 이게 하나가 이 정도야. 동그라미 하나가. 지금 읽지 마세요. 왜? 지금 읽어야 시간 낭비고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일단 아까 얘기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 종전주택을 1년 지난 사고 새로 사는 거 3년 안에 팔면 되고 둘 다 조정일 때는 1년 안에 팔아야 된다. 그걸 막 쭉 늘어놓은 거예요.
근데 굳이 지금 안 읽어도 되죠. 그건 나중에 읽어도 충분한 거죠. 그죠? 쉽고. 넘어가시면 398 상속 나오죠. 니은번에. 걔도 지금 봐봐. 엄청 길잖아요. 398페이지, 99페이지. 그죠? 상속. 일반 주택 팔면 되죠. 근데 거기 세부적인 얘기 나오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기존 돌아가신 분이 집이 하나만 있어야 2개 이상 있을 때는 어떤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의 어떤 순서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한다. 이런 거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는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우리는 그냥 나중에 앞쪽에 있는 건 볼 거니까 일반 주택 팔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399페이지 디귿번에 직계존속 동거봉양 저 아래 있죠? 동거봉양 1세대 2주택 그죠? 거기만 볼게요.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몇 살 이상?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어느 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와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단 여기서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리을본 혼인 나오죠. 혼인도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날짜 나오죠? 5년 안에 어느 거?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런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거죠. 보유기간 특례.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비과세 파트에서 시험을 출제한다 그러면 단독으로 낸다 그러면 얘가 유력합니다. 왜냐면 일단 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지선당 내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그 1주택 특례 규정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도 이 보유기간 특례가 나올 차례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유기간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2년부였어? 3년부였어? 그 보유기간은 뭘 가지고 보유기간을 산정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몇 년 보유해서 나는 3년, 너는 몇 년, 너는 2년, 나는 5년 이러잖아. 무슨 근거로 5년, 2년, 3년을 증빙을, 즉 무엇을 가지고 보유기간을 산정할까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잖아. 그럼 취득일과 양도일을 뭘 가지고 판단한다? 공부상으로 갑니다. 공부상.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등기부 등본이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이런 공부상으로 가는 거죠. 거주는 뭐예요? 그 집에 몇 년을 살았느냐예요. 살았다. 그죠? 자, 거주기간은 뭘 가지고 따진다? 거주기간은 그죠? 주민등록상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등본팀에는 전입일하고 전출일 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2년 거주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게 원칙인데 여기도 예외가 있다는 거지. 뭐래요? 내가 2년 보유 2년 거주 안 했는데도 한 걸로 봐주겠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겁니다. 건설 임대주택.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왜 옛날에 보면 우리 임대주택이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그죠? 그 임대주택이 뭐냐면 얘가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하고 그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지금은 판교 공공임대 이런 거 10년 막 이랬잖아요. 10년 지났지만 그죠? 옛날에는 보통 5년이었거든요. 그러면요. 자, 임대사업자가요. 집을 지어가지고요. 아파트를 5년 동안 임대했어. 갑이요. 이 집에 임대를 들어가서 5년을 살았어요. 그죠? 자, 5년 지났네요. 그럼 임대사업자는 뭐를 해? 분양하겠죠. 분양. 5년 지났으니까 분양해요. 갑은 능력이 돼가지고 이걸 분양을 받아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요거를 1년 후에 팔았어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요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 보유기간. 자, 여기서 5년 살고 등기치고 1년 후에 팔았어요. 그럼 얘는 보유기간이 몇 년이다? 1년이다. 6년 그러면 안 되죠. 6년. 그죠? 왜?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게 아니잖아요. 임대사업자거잖아. 임대사업자가 내가 거주한 거 남의 걸 내가 보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유는 등기를 하고 내 앞으로 명의가 돼야 보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1년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2년 보유 안 했으니까 비과세가 안 되겠죠. 그런데 예외가 뭐예요? 그 집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얘가 뭐 했으면 5년 이상 여기서 뭐 했으면 거주했으면 살았으면 너는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5년 거주했으니까
등기치고 그 다음날 팔아도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건설 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뭐가요?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뭐한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년 이상 거주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유나 거주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주는 거. 무조건. 그죠? 보유 거주 관계없이. 자, 수용됐어요. 자, 얘는 강제 수용된 거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죠. 강제로 집이 하나인데 강제 수용이 당했는데 보유 2년 못했다 해서 너 세금 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보유 거주 안 따지고 비과세 해줍니다. 그런데 이 수용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얘가 도로부지를 한다고 수용을 했는데 수용을 전체 수용 안 할 수도 있죠. 왜? 필요가 없으면 여기까지만 수용해서 이렇게 짜투리 없이 이렇게 이만큼만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짜투리 있죠. 이 짜투리. 이거 추가적인 수용 안 해가거든요. 근데 저건 쓸모가 없잖아요. 왜? 이 짜투리 이만큼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수용은 안 해가지만 쓸모가 없으니까 요 남아있는 이 주택이나 토지도 저거 수용되고 나서 몇 년 안에 5년 안에 팔면 뭐죠?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 이내 양도는 잔존주택 및 부속토지도보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결론은 수용은 보유 거주 안 따진다. 그런 얘기죠. 따지는 게 아니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인정 고시 전에 사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수용은 보유 거주 관계없다. 왜 그런다? 강제 수용됐으니까. 이렇게 일단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외국으로 이민 가요. 여러분 집 산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죠? 이민 가려고 집을 팔라니까 당신 이민 가는 거 좋은데 지금 뭐가 됐어? 세금을 내고 가야 돼. 왜? 보유를 2년 못 했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민 가는 사람한테 보유 못 채웠다고 세금 내고 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민은 안 가는데 해외로 출국한대.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해외로 출국한다는 얘기는 직장 발령이나 학교 문제 때문에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소 1년 이상. 그럼 남편이 해외 주재원을 발령 났어요. 그럼 1년 이상 가야 되죠? 나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집을 팔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 경우도 뭐다? 무조건 보유 거주 관계없이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못 팔 수 있잖아요. 안 팔려. 이민 가야 될 집이 안 팔리고요. 외국으로 지금 직장 문제 때문에 나가야 될 집이 안 팔려요. 그러면 집 팔릴 때까지 이민 안 가고 집 팔릴 때 기다렸다가 회사에다가 나 집 안 팔렸으면 기다리라 이럽니까? 아니지. 그래서 못 팔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못 팔고 나갔다. 그때는 어떡한다? 그때는 출국하고 남아있는 걸 둘 다 2년 안에 팔면 뭐였죠?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 여러 번 나왔죠. 뭐 3년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국을 해버리면 비거주가 되거든요. 근데 원래 있던 걸 가지고 이민 가거나 직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거니까 몇 년간의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2년간의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출국하고 2년 안에 팔면 비과세 주겠다는 거지. 이 말은 만약에 2년 지나고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외 이주나 출국은 출국 후 몇 년 안에 팔아라. 2년 이내 양도하면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래서 2년 이내 팔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하나가 이제 뭐예요? 1년 이상 이름보다 거주. 내가 그 집에 1년 이상 살았어요. 자, 이건 조심할게요. 보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주. 내가 그 집에 1년 이상 살았어. 그럼 뭐는 못했지만 2년 보유는 못했지만 이 집에서 1년 이상 살았으면 보유 거주 관계없이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치약상 형편 그랬어요. 치약상 형편. 유추종 제외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가 학교를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학교를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해가지고 얘가 통학하기 힘들어. 너무 멀어서 통학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사를 가야 되죠. 이사 가라는 얘기지. 근데 누구는 안 돼요? 유초중은 안 돼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안 되죠. 얘네들은 아직 어리니까 엄마 품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되지. 그죠? 유치원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지. 엄마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맨날 애 데리고서나 뭐라고 해. 애 손잡고 엄마가 손에 힘을 딱 주면 바로 뛰어야 돼.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무단횡단하는 거야. 무단횡단. 그러면서 엄마가 뭐래? 사인 주면 손에 힘을 딱 주면 바로 뛰어. 뒤 돌아보면 안 된다. 멈칫하면 큰일 나? 뛰었어. 그때 그 다음날 엄마가 학교 가는데 엄마가 녹색 어머니의 회장이야.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옷 입고 와서 교통정리하는 거야. 얘들아 파란불 때 지나가야 돼. 안 되는 거.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 애가 혼돈 정체성 혼돈인 거. 우리 엄마가 이게 뭐가 맞는 거. 어제는 손 붙잡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라 해놓고 오늘은 가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 엄마 품에서 교육을 더 받아야 되니까 누구부터 된다? 고등학생부터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치학을 고등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가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충청도 쪽인데 그때 당시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연합고사 같은 게 있었죠. 연합고사 그래가지고 충청남도에 있는 중학생들이 다 시험을 봐가 대전으로 이제 유학을 오는 거죠. 그죠? 그 떨어지면 막 재수도 하고 막 그쪽 때는 고입 재수도 많았어요. 그 고입 재수학원들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막 제 선배들이 막 저랑 동창이고 막 그래요. 왜? 재수해서 들어오는 거야 학교를. 그죠? 뭐 그런 게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타 지역을 하는 거지. 자 여러분이 애가 여기 서울에 살다가 양천 은평구에 살다가 고등학교를 강원도 횡성으로 갔어. 횡성으로. 왜? 애가 한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쪽에서 다니라. 그러고 간 겁니까? 아니지. 강원도 횡성 가면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고등학교 있죠. 뭐? 그죠?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는. 민사고 횡성이 있잖아. 천재죠, 천재. 그죠? 얘는 천재가 아니라 그냥 얘 진짜 공부 잘해. 그럼 거기 못 갑니다. 그죠? 아시겠지만 거기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뭘 공부하려고. 얘가 나올 때부터 주먹을 불끈 쥐고 나와. 나는 공부를 하게 태어났다. 이런 애들 있죠. 걔들만 가는데요. 뭐 아시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영어로 수업하고 그죠? 그리고 대학교 간다 그러면 그냥 대충 가면 서울대. 그죠? 대충 가면 서울대. 뭐 어느 기본이 서울대죠, 걔들은. 그다음 뭐 어디 가면 뭐 서울, 하버드, MIT 막 몇 개씩 되고 그죠? 그러니까 타 지역을 그러니까 여기서 횡성까지 출퇴근 못 하잖아. 이사 가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질병 치료. 식구 중에 누구 한 명이 1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해야 되는데 물 맑고 공기 맑은 데로 가야죠. 어디로 가서 횡성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기까지 또 간호로 왔다 갔다 못 하니까 이사를 가라는 얘기고. 자, 남편이 이번에 직장 발령 났어서 그래서 어디로? 횡성으로 발령 났어요. 직장 발령 났네요. 왔다 갔다 못 하죠? 왜? 너무 멀어서 출퇴근 못 하잖아. 이사 가라. 그 뜻입니다. 근데 여기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사업성 형편. 얘는 안 돼. 사업성 형편은 안 됩니다. 왜? 직장은 어쩔 수 없이 발령나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성 개인 사업차 가는 거잖아. 그는 개인적으로 가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만 된다? 근무상 형편일 때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 폭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아시죠? 학교 폭력 애가 이제 학교 다니다가 너무 학교 폭력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요즘에 저희 때하고 틀려가지고 뭐 중학생들도 막 테이프로 막 옛날에 대전에서 애 데려다가 납치해가지고 중학생들이 테이프로 애 감아놓고 묶어놓고서 막 때린 거 있죠. 야구방망이로. 그 조폭들처럼 막. 그 되게 살벌한 세상이죠. 그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고등학생들이. 그죠?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어느 저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군인이 외박 나갔다가 거기 있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쳐다봤다고 와서 때린 거 애들이 실제로. 가지고 이제 맞고 들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군대에 알려진 거야. 근데 군대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 군대 거기 사단장이 그 지역에 외출 외박을 금지시켜 버렸어. 뭐 외박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나가더라도 그 지역에 가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안 가는 거야. 군인들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지역 경제 상권이 흔들린 거야. 왜? 군인들이 외박하면서 뭘 먹어주고 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몇 달 동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군수랑 막 군 의원들 다 가가지고 그 사정했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 CCTV 추적해서 잡았어. 잡아다가 사과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일당력 됐죠. 그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지역에 대신 군인들은 가격이 엄청 바가지 씌우는 거야. PC방이 일반 주민이 시간당 1,000원이다 그러면 거기 군인은 2,000원. 밥값도 더 비싸고.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바람에 이제 그게 그런 적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 이제 학교 폭력이 많아지니까 전학 갈 때 이사 가야 되는데, 너 아직 1년 안 됐으니까 학교 더 다녀. 이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거주란 말이 중요해요. 이거를 보유라고 돼요. 보유. 그럼 틀립니다. 그리고 이사를 어디로 가야 돼요? 타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은평구에서 은평구로 갔어요? 그래 놓고서는 뭐래? 너무 멀어서 힘들대. 인정 안 됩니다. 타시군으로 기본으로 가야 된다. 시험에 만약에 동일시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타시군. 그러니까 거주의 타시군으로 가야 된다 해서 요것들이 보다 보유기간의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405페이지 나와요. 405페이지. 405페이지 2년 이상 보유할 것 일본 원칙 해가지고 기억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쭉 돼 있죠? 그 예배 보시면 돼요. 일단 거기는 보시면 원칙은 보지 마세요. 그 니은 동그라미 2번 예배인데 한 장 넘기시면 406페이지에
기억번,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그래서 A번에 민간 건설 임대, 어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대주택. 그러면 걔는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라고 돼 있죠. 그쵸 보시면 되고, B는 보유 거주 관계없이요. 가는 수용이죠, 수용. 수용은 무조건 된다겠죠? 근데 그 밑에 거 가로 안에 이 경우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소 토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짜투리도 몇 년 안에 팔면 5년 이내 팔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는 해외 이주고 다는 국외 거주예요. 둘 다 보유 거주 관계없다 했죠? 둘 다 뭐라고 되죠? 뒤쪽에 출국일로부터 몇 년 안에 팔면 된다? 2년 안에. 그죠? 그럼 된다. 그죠? 그리고 C는 1년 이상 뭐요? 거주한 주택을 치약, 근무 상형편,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게 되면 얘는 1년만 거주하면 보유 거주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니은은 뭐냐면 거주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 되잖아요. 근데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뭐예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이 공고가 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하면, 그 세대원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무주택자인데 이번에 집을 하나 사기로 계약을 했어. 계약금을 주었어. 근데 그 다음날 조정 대상이 지정됐어. 그런 경우는 뭐다?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최근에 뭐 전국적으로 막 조정 대상지 엄청나게 지정됐잖아요. 막 지역별로. 그죠?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도 지정됐고, 논산이 있죠. 충남 논산이 있거든요. 거기도 지정됐는데 참 웃긴 거죠. 논산이 제가 처갓집이 그쪽인데 거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게 없거든요. 딱 하나 있어요. 그 자이라고 LG 자이 아파트가 작년인가 제가 뭐 분양해서 이제 입주한 걸 알고 있는데 그 브랜드가 그거밖에 없어요. 유명 브랜드가 그 하나거든요. 나머지 다 오래된 아파트들이에요. 하나 주공 아파트 하나 있고 LH에서 진 거. 근데 아파트 가면 걔만 올라요. LG 자이만 조금 올랐어. 근데 다른 데는 제가 볼 때는 모르는데 거의 없는데 조정대상 공고가 됐죠. 희한하죠. 공주축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지정이 최근에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공고 나기 전에 뭘 했어? 계약금을 지급했어야 돼요. 그러면, 내일이 공고됐는데 오늘 내가 그걸 했다. 그러면 나중에 나는 뭘 안 해도,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 그런 예비 규정 써놓은 겁니다. 자, 오른쪽 407페이지 넓혀보기에 2년 이상 보유 1번 있죠. 그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4 있죠. 그게 그거 얘기하는 거. 이거. 1, 2, 3, 4. 그죠? 세부적으로. 1년 거주하시면, 요렇게 이런 이유로 하면 1년만 거주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 거주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크게 지금 볼 건 없고요. 마지막 이 고가주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은 지금 내용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뭘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실거래가 9억 추가. 실거래가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뭐라고 한다? 고가주택 그런다 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는 비과세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관계된 겁니다. 오늘은 그냥 고가주택이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9억까지는 비가 된다. 9억. 그러니까 실거래가 9억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냥 이런 계산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9억 초과주택을 말한다. 그죠? 요 정도만 딱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지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남은 거 잠깐 오늘 배운 거 잠깐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자, 오늘 공부한 게 이제 아까 우리 뭐부터 했냐면 장기부여 특별 문제도 했죠? 장기부여.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죠? 벌써 새해가 되네요. 그죠? 새해가 참 빨리 갑니다. 그죠?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집에 가만히 계시고요. 그죠? 집에 또 막 연말이라고 막 놀지 마시고, 이건 중부 패턴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막 쉬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얼른 정리하고 마칠게요. 장기 부여는 물가 상승분 기억하시면 돼요. 물가 상승분을 해준다 했죠.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분 장기 부유니까 보유하셔야 돼요.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공제니까 대상이 한정돼 있다. 부동산 되고 토지 건물 그리고 입주권 된다겠죠.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항상 입주권 얘기 나오면 관리처분객 인가일까지란 말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죠? 그리고 얘는 승계취득은 안 해준다는 거. 자, 안 되는 경우 있죠? 배제, 미등기 안 되고, 조정의 2주택 이상 안 되고,
국외자산 안 된다 했죠? 우리나라 물가상승분이니까 외국에 있는 걸 안 해준다. 그죠? 공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산은 6에서 30인데 1주택 고가주택은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다? 보유기간에 대한 10년 따로 가고 거주 따로 해가지고 각각 40%씩에서 80%까지 공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물가 상승 1년에 2%씩 올라간다 했죠. 그래서 2, 3은 6 해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공제되고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1주택자는 보유 따로 공제 따로 해서 40 따로따로 간다. 보유와 거주를 따로따로 한다는 거 조심하면 돼요. 이거는 1주택 즉 고가주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기본이니까 보유 거주 관계 없다 그랬죠? 무조건 된다 했죠. 그래서 공제 대상도 기본이니까 다 돼. 그 누군 안 돼? 미등인 안 돼. 그죠? 그래서 이는 무조건 해준다. 이유가 뭐다? 소득별 공제란 말 중에다 있죠? 소득별은 이렇게 그룹을 3개로 나누는 거 소득별 그래요. 토건보기 묶어연 250, 주식 250, 파생 250. 조심할 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각각 250이 아니란 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국외자산도 공제가 된다. 왜? 얘는 인적 공제예요. 그 사람한테 해주기 때문에 외국 전 세계 어디 걸 팔건 기본 공제는 다 받을 수 있다. 그죠? 하시면 되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세율은 얘는 미등기 70인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70, 50, 40 누진 이렇게 가죠. 중요한 건 이거랬죠.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내년 6월 1일부터는 얼마나 있어요? 얘는 70, 얘는 60 누진. 분양권도 1년 미만 70 무조건 1년 넘어가면 60%. 조정대상직 2주택은 내년부터 2주택은 10% 아니고 20% 할증이죠. 개정돼서. 그리고 3주택 이상일 때는 30% 할증한다. 그랬죠. 그랬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 지금 안 보셔도 된다 했죠. 배우자 간에 증여해주고 5년 안에 팔았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에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 세금 계산을 그 증여자의 시점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예정신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토건부기, 확정신고 두 개가 있는데 토건부기 같이 간다 했죠. 원칙, 양도 1위,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얘는 항상 끝나는 게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끝나는 것도 말일에 끝나야 된다 그랬죠? 그랬고 허가구역은 나중에 보시면 되어 있고요. 부담부 증여는 몇 개월, 얘만 몇 개월, 3개월. 요것 빼고는 다 2개월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얘만 3개월이다. 주식은 반기 말로 간다 했죠? 그랬고 파생은 예정신고 안 합니다. 그죠? 그랬고 그다음에 양도 차익 차선 신고를 무조건 한다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손해가 나든 말든 그건 본인 얘기다. 그러니까 조건을 갖춰 신고를 하셔야 되고 수시부가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겠죠. 당연히 낸 거 미리 낸 거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예정신고는 뭐 의무규정이니까 당연히 가산세 부과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고 확정신고는 1년치 몰아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꼭 해야 되는 경우 있다 했죠? 왜?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1년에 2번 이상 발견했는데 이거 합산 신고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예비 규정이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험에 뭐 문제 났던 거고. 그다음에 예정 신고에서 가산세 부과됐어요. 안 해서. 확정 신고 안 했다. 추가로 가산세 부과할 수 없다. 왜?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확정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납세지는 물건 소지증 사람 중심이죠. 양도자의 주소지, 그죠?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는 나중에 보시라 했죠. 그리고 물론 분납은 예정신고나 확정시 둘 다 분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1,000만 원 초과된 분납이 가능합니다. 기한은 2개월인데 금액은 2,000 이하면 1,000 초과 금액, 2,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죠? 되고. 가산세는 뭐 일반 과소는 10, 부정자들은 무조건 40, 무신고 20, 무조건 부정은 40.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이건데 얘가 고지서가 나왔는데 만약에 안 냈다? 그럼 3% 추가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부가세는 납부세계는 부가세 없다 했죠? 우리 부가세는 2개밖에 없습니다.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근데 얘는 감면받았을 때 농특세 20%를 낸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보시면 되고. 비과세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농지교환 보라면 일단 요거 기억하시죠? 교환한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 가격의 얼마? 4분의 1이야. 그죠? 요거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비과세 1세대는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있다. 몇 살 이상? 30세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력사원들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최저생, 수적, 소득,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된다. 소득 길게 나오면 정답. 미성년자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부속토지는 무제한 아니죠.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까지만 분다.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1주택 등내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거. 그죠? 일시적 2주택은 새로 집 사고 1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집을 사고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되는데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1년 안에 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으면 기존의 일반주택을 기간 제한 없이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되고 동거봉양은 아무거나 먼저라겠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먼저. 그 다음에 혼인은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죠? 그랬고. 보유기간 특례는 원칙은 2년 보유에 거주 2년 조정. 보유는 공부상으로 따지는 거고 거주기간은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전취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건설임대주택은 뭐만 하면 된다? 5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그러면 보유와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 거주 관계없는 거 수용은 무조건 해준다겠죠. 짜투리 남아있는 거 몇 년 안에 팔면 5년이나 팔면 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출국하면 비과세 주는데 만약에 못 팔고 나가면 몇 년 안에 팔면 된다? 그죠? 둘 다 2년 이내 팔면 너는 비과세는 해주겠다. 그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겠어? 1년 이상 뭐만 하면 거주만 하면 보유가 아니라 거주고요.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타시군으로 가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학교 때문에 애가 너무 멀어서 통학할 수 없다. 이사 가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질병치료 1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했는데 간호해야 된다. 너무 멀다? 이사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직장 발령 나서 출퇴근 못하죠? 이사 가셔야 되고 학교폭력 때문에 그랬다? 이사 가라. 다 뭐 하면 돼요? 1년 이상 거주에 타시군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양도가의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1월 달에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 다 합니다. 요거는 인문서였기 때문에 인문과정이라서 그냥 아웃라인 한번 잡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이제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1년 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꾸준함. 가다 말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스스로 계속 동영상을 꾸준히 봐주셔야 돼요. 특히 1차 과목 열심히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죠? 하여튼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